야, 오늘 뉴스 보셨어요? 저는 아침에 헤드라인 딱 열었는데 눈이 세 개로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하루 만에 이 많은 일이 동시에 터진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날아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미국 재무장관이랑 중국 부총리를 동시에 접견하고 법원에서는 전직 대통령 구형까지 나오고 한국이 지금 외교, 정치, 경제 세 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해몽성 보러 오신 분들 진짜 잘 오셨어요. 오늘 이 판 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두고 보시면 더 좋고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록과 올리 외교 허브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중 동시 접견. 일단 오늘 가장 큰 그림부터 봐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군지부터 짚고 가야 하는데요. 스콧 베선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헤지펀드 업계에서 활동한 인물로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 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중국 국무원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실세 중의 실세죠.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 미국 경제 투탑과 중국 경제 실세가 동시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두 사람을 별도로 만난 게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접견에 나섰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베선트 장관이랑 허리펑 부총리를 각각 만나면서 회담 전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의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조율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서울이 오늘 하루 미중 외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셈이에요. 그럼 어떤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냐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 길목이에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거기가 지금 이란 전쟁 여파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 루트를 거치니까요. 공급망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미중이 서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중동 전쟁까지 터지면서 글로벌 물류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경제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요. 전쟁, 중국은 어디서 있나?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의제 조율을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베이징으로 날아갔어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요즘 미중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회담 하나로 모든 게 풀릴 리는 없겠지만 현재 가장 뜨거운 의제는 역시 이란 전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거예요. 이게 협상 카드인지 실제 입장인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회담 전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못 박는다는 건 중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자국 내 강경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기도 해요. 반면 이란 쪽에서는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을 천명하면서도 동시에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좀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이란 외교가 원래 그래요. 강경 발언으로 국내 여론 관리하면서 뒤로는 출구를 열어두는 방식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이란이 중국에 자기 입장을 대신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중국을 메신저로 쓰겠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란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중국이라는 채널을 통해 간접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단순한 미중 무역 회담이 아니에요.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중동 전쟁의 판도를 가를 수 있는 외교전의 한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다 쿠웨이트에서도 사건이 터졌어요. 쿠웨이트군이 해안으로 침투한 이란 혁명수비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이 적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침투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직접 이란 미국 구도를 넘어 중동 전역으로 파장이 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조율 형태의 협상을 진행할 중국 무역대표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단이 오늘 바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미국 측 대표단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림이 보여요. 오늘 서울에 미국 재무장관도 있고 중국 무역대표단도 있고 중국 부총리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서로 만나고 있어요. 트럼프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본회담을 앞두고 그 사전 조율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도가 가지는 의미는 꽤 커요.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협상의 중재 공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외교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서울이 세계 외교의 중심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중요 임무 종사는 단순 가담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제목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계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법원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그 역할이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1심 7년에서 항소심 9년으로 형이 늘어났다는 건 법원이 1심 판단보다 더 무겁게 봤다는 거예요. 이 판결이 앞으로 관련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로 카무살, 오부, 김건희 특검, 윤석열의 징역 4년 구형, 그리고 또 다른 재판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23일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어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용역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뇌물수수와 연결되는 혐의인데 특검이 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거예요. 6월 23일 선고 공판이 나오면 또 한 번 뜨겁겠죠. 지금 이상민 전 장관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이 두 재판이 같은 날 뉴스에 나란히 걸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사법부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올로캡 우코케 의장 후보 선출, 지방선거 대비 전선 구축, 국회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경합 중인 인물이 3명인데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에요. 박지원 의원은 오랜 정치 경력과 협상 능력으로 유명한 중진 의원이고 조정식, 김태년 의원도 당 내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춘 인물들이에요. 국회의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국회 운영의 색깔이 달라지는 만큼 이 선출 결과도 오늘 중요한 뉴스 중 하나예요.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6.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했어요.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3주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여야 모두 지금부터 총력전이에요. 우리 일상에 미친 영향, 항공사, 이번엔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 얘기예요.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예요. 플라스틱, 합성섬유, 각종 화학 제품이 다 나프타에서 출발하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장기화되면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번 입항으로 당장은 수급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에요. 또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원을 실시합니다.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해요. 경유 육아보조금도 조정됐어요. 육아보조금 한도가 기존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데 화물차, 버스 등을 운행하는 운수업체 입장에선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항공업계는 사정이 달라요. 고유가로 인해 저비용 항공사들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어요. 진에어가 승무원 입사 시기를 연기하며 비상경영 상황에 대응하고 있어요. 항공유 가격이 오르면 운항 비용이 급등하는데 저비용 항공사일수록 그 타격이 커요. 앞으로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연말까지 새낀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주택을 사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은 당장 들어가서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낀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새낀 주택을 내놓기 어려웠던 집주인들이 이번 유예 조치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근본적인 공급 문제나 금리,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이 조치 하나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부산에서는 차량이 터널에서 벽을 들이받은 후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터널 안에서 1차 사고가 나면 이 동시에 펼쳐졌어요. 해몽성에서 오늘도 정리해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